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오특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행사를 오늘 디밀이라고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다녀와가지고 오늘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진짜 너무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있다 하면서 좀 무너져가지고 피부는 깨끗하게 지우고 눈 화장만 순수 청담 정민 부원장님이 해주신 그대로 왔는데요. 근데 눈썹 피부 지우면서 조금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은 것들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립이 진짜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립을 좀 뭔가 립밤을 발라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매일 뜯어보는 것 같은데 에뛰드의 진저 슈가 립 세럼 중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모브 로즈라고 하는 약간 미지근 쿨 모브 로즈 색상을 발라볼게요. 그냥 제 입술색 같은데요? 제 입술색이랑 비슷한데 약간 입술 색감이 많지 않거나 쿨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행사에 갔는데 최근에 밤에 계속 촬영하고 야식을 좀 엄청 먹었거든요. 제가 쿠키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 보셨죠? 베이글 칩이랑 이거 먹으면서 행복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요즘에 자꾸 밤새서 편집하면서 식성이 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야식 먹고 이래가지고 얼굴에 약간 빵빵하게 살이 올랐는데 이게 행사장 가서 기본 카메라로 찍으니까 진짜 제 얼굴이 살아남지 못하고 엄청 후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헤어하고 메이크업 받았는데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좀 사진을 건질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야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요. 오늘 오특으로는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가 나왔어요. 짱구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써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10대에서 20대 분들이나 어떤 연령대든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흡수시키는 거 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예요. 확실히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특 상품으로 있는 것 중에 또 저의 데일리템인 구달 비타민C 세럼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좀 바르고 수분감을 좀 채워준 다음에 오특 상품인 그 비디비치 커버력 있는 쿠션을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 돌릴 때는 평상시 본인이 쓰는 것보다 약간 양을 늘려서 써주면 좋고요. 이 구달 청귤 비타 세럼이 리뉴얼이 돼가지고 미백 효과가 더 높아졌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가 맑게 하는 걸 겸사겸사 하기에는 좋은데 그전에는 미백 효과가 되게 미미했는데 그냥 기본 수분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민감한 상황에서도 좀 그냥 기본 수분 세럼 같이 제가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화사한 그 맑은 피부톤 이쪽에 더 집중이 돼가지고 확실히 함량이 더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좀 무난한 기본 수분 세럼을 찾았던 민감성한테는 가끔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따끔따끔하다는 느낌이 정말 가끔 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꾸준히 사용해주면은 피부가 좀 맑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저는 코스알엑스 비타민C 세럼을 따로 쓰긴 하거든요. 그게 제가 써본 비타민C 세럼 중에서 제일 좋고 이거는 수분 겸사겸사 쓰기 좋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수분 세럼 같이 그렇게 자주 써준답니다. 약간 용도를 좀 달리해서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2, 3분 정도 돌려주면은 효과가 있고요. 근데 다들 집에 요거 정도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없을 수 있죠. 없다면은 처음 입문용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할인폭이 엄청 높은 거는 글쎄요. 어떻게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 제가 계속 다른 브랜드 드럭스토어 제품을 순차적으로 쓰고 있는데 바이오더마하고 라로슈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랑스도 드럭스토어 브랜드인 유리아주의 제모스 크림을 발라보려고 해요. 제모스 크림도 한때 제가 되게 잘 썼는데 제가 30살 초반에 갑자기 알러지가 심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바르던 것들이 갑자기 다 안 맞게 되면서 알러지가 올라오면서 그때 알러지 올라온 것들을 다 컴퓨터 오류처럼 멀쩡한 제품들인데 피부가 다 기억을 해 버려 가지고 그때 한번 일으킨 모든 제품들은 다 제 피부가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모스 크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모스를 한때 진짜 몇 통째 잘 쓰다가 알러지 이슈들이 난 뒤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싹 갈았어야 됐어요. 제 피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못 쓰다가 이번에도 시딩으로 나와서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써본 5년 만에 써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지금 썼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가 너무 예민한 그런 알러지성 상태였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났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고 약간 이거는 페이스 앤 바디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엔 좀 아까운가? 그래서 좀 온 가족이 쓰는 그런 보습제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비디비치 쿠션을 발라볼 건데요. 저는 19NC 라이트를 구매를 지난 세일 때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세일 때 발라보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좀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쉽게 발리는 쿠션이에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은 오히 쿠션이 이것보다 좀 더 촉촉하고 약간 윤곽이 도는 느낌이고 이거가 살짝 이제 세미 매트인데 약간 결광 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커버력이 좀 오이 쿠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커버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만 발라도 어느 정도 저의 심한 홍조도 잘 잡히는 편이고 두껍게 뭉치지 않고 너무 또 커버가 잘 된다고 해서 인공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구매를 망설였다면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쿠션 중에서 하나거든요. 여기 한쪽 얇게 바른 쪽, 이쪽이 안 한 쪽인데 확실히 홍조가 잡혀요. 그리고 특별히 다크닝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건성한테는 약간 건조할 수 있다고 리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쿠션 발랐을 때 딱히 막 엄청 건조함을 느꼈던 적은 없어서 수부지나 지성이나 뭐 스킨케어 잘 채워준 건복합성까지는 어느 정도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샘물 쿠션을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잖아요. 정샘물 쿠션이 좀 더 윤광이 살짝 올라오면서 보습감이 더 촉촉한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더 세미매트스러운 느낌입니다. 가볍게 쿠션을 올려주고요. 눈 화장을 이미 그 정민 부화장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속눈썹도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눈 화장을 크게 할 게 없는데 오늘 눈 화장에 사용한 제품은 루미르 팔레트 어저께 오특이었잖아요. 루미르 팔레트 6호 선라이즈인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봄웜 팔레트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오늘 눈 화장을 화사하고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자, 파우더로 가볍게 잔여 광택감 좀 눌러주고요. 이게 한밤중에 조명을 많이 치고 영상을 찍으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광택이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파우더를 조금 평상시는 좀 더 가볍게 바르는데 약간 더 꼼꼼하게 눌러둘게요. 그래도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조명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T존 부분에 어바웃톤 파우더를 좀 눌러줬고 눈썹 뒤에를 제가 아까 피부 지우면서 좀 날린 상태라서 이쪽 꼬리를 좀 그려줄게요. 에스쁘아의 지난번에 애쉬 브라운 썼었는데 이번에는 좀 중간 브라운 정도 느낌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꼬리만 조금 연장을 해놓을게요. 눈 화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놓아 주셔서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블러셔로 투쿠의 도화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화밤 만약에 피의 그 크림 리벤치크를 구매를 하셨다면 어저께 오특에서 그렇다면 굳이 도화밤을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오특 리뷰 때 얘도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발라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소프티를 이렇게 약간 복숭아 빛깔을 가볍게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크림 블러셔 괜찮은데 투쿠가 괜찮은데 어디 거지? 아 비디비치 거가
좀 더 완성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도화밤 블러셔를 굳이 추가로 새로운 색상을 들인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지 않는 건데 요즘에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누그레이 세모탭 블러셔가 광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핑크탭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예뻐서 도화밤 소프티 컬러 위에다가 핑크 빛깔 도는 핑크탭을 약간 레이어드해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화밤이고 요거가 올영에서는 안 파는 것 같은데 누그레이의 핑크탭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정말 화사한 그런 핑크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나 핑크를 좋아하는 봄웜톤이나 약간 뭐 톤업 시킨 가을 웜톤 가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형광기가 있긴 한데 근데 요거는 좋은 게 쿠션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볼에 올려도 베이스가 안 벗겨져가지고 진짜 혼자서 바를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광감이 좀 달라요. 광감이 약간 밤을 위에다가 추가로 얹은 것 같이 약간 힌스 밤 같은 거 있잖아요. 샤넬 밤이나 그런 거를 위에다가 겹쳐 올려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가지고 요즘에 되게 이거를 색깔별로 그냥 바꿔가면서 되게 잘 쓰는데 제일 맑고 화사한 게 핑크탭이고 좀 내추럴한 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베주탭하고 모브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미니 퍼프, 핑거 퍼프 같은 데 있죠. 거기에 묻혀가지고 해도 돼가지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겨울철에 얼굴 터 보이지 않게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크림 블러셔 같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맑고 색이 예뻐서. 그리고 이미 비디비치나 타사가 있으면 굳이 또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30ml 기획 세트가 있는데 105,410원에 그 21ml짜리, 7ml짜리 3개를 같이 증정해주는 그 기획 세트가 있어요. 근데 105,410원은 정말 좀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지난 오특 때 제가 게시글로 설화수 윤조 에센스 속건조에 좋다고 했잖아요. 윤조 에센스도 좋고 갈색병도 좋아요. 그래서 갈색병도 약간 정말 완전 트러블성이나 지성 외에는 웬만한 타입은 다 쓸 수 있는 요즘 계절에 저도 미니어처 있어가지고 아껴가면서 사실 잘 쓰고 있었던 게 갈색병이라서 갈색병 30대 이상 분들에게는 속건져 있으면 되게 흡수력 좋고 피부 쫀쫀해지는 그런 유수분 세럼이라서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색조가 많진 않은데요. 크리니크 치크팝은 이미 있으실 거고 그래서 크리니크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스킨케어나 클렌징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메이크프렌 클렌징 밀크는 제일 유명한 클렌징 밀크가 한정 기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밀크에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혹시 저처럼 세라마이드에서 약간의 비립종 유발이 있는 분들은 메이크프렘에서 새로 나온 PDRN 클렌징 밀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던데 성분을 보니까 거기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녀공장 밀크도 그렇고 메이크프렘 기본 오리지널 밀크도 그렇고 세라마이드가 베이스로 깔려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성분 다시 체크하고 적어둘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세라마이드 성분이 좀 고함량이었을 때 약간 부담스럽다 하는 분이라면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메이크프렘의 새로 나온 버전인 PDRN 클렌징 밀크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색조로는 힌스의 로우 글로우 틴트가 나왔는데 로우 그레이프는 여름 뮤트 분들한테 너무 이미 유명하고 겨울쿨 소프트 분들이 연하게 겨울쿨 톤 분들이 되게 연하게 베이스로 깔기에도 괜찮아서 이미 너무 유명템이라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는 로우 그레이프 한때 진짜 잘 썼어요. 이거 봄웜톤 분들한테 엄청 형광등 효과 일으키는 그런 색상이라서 이것도 예쁘고 시딩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게 있는데 바로 로베리라고 이거 여쿨 라이트 분들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예쁘다. 로베리는 좀 이렇게 딱 맑은 핑크, 라이트 핑크 이런 컬러고요.
그래서 봄라 여라, 일단 여라 1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로 피치도 제가 갖고 있어요. 로 피치 같은 경우는 로베리보다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코랄 한 방울 들어가 있어서 미지근 핑크인데, 요거는 봄라 1순위, 근데 여라가 약간 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로베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웜톤 옷으로 너무나 깔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 라이트 분들이 로베리가 제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입술 색깔을 그냥 진짜 좀만 눌러놓을게요. 제가 입술이 붉은 편이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발색이 보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립 베이스를 깔든 살색을 깔아서 약간 흡수시켜 놓든 별걸 다 해보는데도 그래도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입술이 원래 약간 붉은 사람이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로베리를 발라보겠습니다. 아, 로베리는 진짜 여름 라이트의 정석 컬러네요. 근데 형광기 뜨는 여름 라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여름 라이트는 로피치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겨울 쿨톤 분 중에서 여름 라이트 핑크, 쿨핑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베이스 립으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컬러 자체로 보면은 완전 쿨톤 연핑크 그런 립인데 제 옷이랑도 안 어울리고 제가 봄웜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탭핑크랑 로베리 조합도 여쿨 라이트한테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겨울 쿨톤이 그냥 약간 청순 여름 핑크 느낌 내고 싶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지근 핑크 정도를 좋아하시는 여름 라이트한테는 살짝 조금 인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로피치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은 완전 봄 라이트 색상이네요. 와, 근데 이렇게 맑은 살짝 형광기 있는 듯한 핑크 코랄 색이 은근 또 찾으려고 하면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이트 톤 분들이 진짜 각각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쿨 브라이트 톤 분들이 예쁜 베이스 핑크 립으로 아까 로베리도 괜찮은 것 같고, 형광기가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저한테 베스트는 로프리콧이긴 하거든요. 완전 봄 웜톤? 그리고 가을 웜톤이 약간 가볍게 화사한 느낌으로 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점점 붉어지고 뒤섞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로프리콧도 발라보겠습니다. 아, 로프리콧 같은 경우에는 앞선 컬러들보다 더 웜해요. 그래서 딱 살구 코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한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워 들어서 바르는 용으로 바르면 형광등 효과가 났었던 그런 틴트입니다. 그래서 로프리콧은 봄 브라이트나 봄 라이트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입술 붉은 봄 소프트 분들이 소량 쓰셔도 괜찮고요. 형광기에 매우 예민하다면 약간 이 채도감이 형광기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깨끗하고 맑은 색감 원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조금 잠그는 게 헐거워서 살짝 셀 수도 있어요. 전 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바르시는 분들은 헐거워지면서 살짝 셀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이라든지 촉촉함이나 어느 정도의 착색력과 지속력 같은 경우에 골고루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핸디해서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 올영 틴트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게 네이밍의 하트 틴트가 인기가 신상 컬러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오트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이밍 틴트는 또 언제 오트로 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구매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색이구나 한번 비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4가지 컬러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분위기 있게 탑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로틴트류들 제가 보여드린 게 라이트 톤, 약간 브라이트 톤한테 어울리는 좀 맑은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조금 소프트 톤, 딥톤, 약간 스트롱 톤 이런 분들이 좀 감성적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컬러였고요. 신기하게 여기에서 베어라고 하는 컬러가 왠지 베어라고 하면은 곰미 생각이 나면서
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름 뮤트 색상이에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 지나면 물막이 올라와요. 힌스 틴트가. 그래서 그 촉촉할 광감 올라오는 그 느낌도 힌스 것도 꽤나 예쁜 편이고요. 베어가 저는 웜일 줄 알았는데 여름 뮤트네? 이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베어는 이런 컬러고요. 여름 뮤트나 겨울 소프트 분들의 연한 베이스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고, 테디도 한번 발라볼게요. 테디도 뭔가 저는 되게 극웜 가을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벼운 말린 장미 가을 소프트에서 여름 소프트 미지근히 걸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컬러라서 테디가 이렇게 외색으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발랐을 때 살짝 시간 지나면 조금 쿨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 소프트 분들은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약간 여름 뮤트스럽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다는 점. 희한하게 팔에 했을 때는 딱 가을 소프트 미지근 웜 틴트로 보이는데 제 입술이 약간 푸른기가 있어서 그런지 입술에 올리면은 조금 쿨해지는 느낌이 한 방울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푸르스름한 여름 소프트나 겨울 소프트 분들이 무난하게 베이스로 일부러 미지근 웜하게 깔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가을 스트롱이나 가을 딥립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이밍에서 솔이라고 하는 컬러가 약간 가을 웜톤의 웜 로즈 컬러 같거든요. 약간 칠리 브릭 같은 거 한 방울 들어가 있는? 그래서 데일리로 무난하게 바르기에 가을웜 톤 분들은 솔 컬러 괜찮아요. 특히 스트롱에서 딥 분들이 약간 여리하게 데일리 혈색으로 쓰기에 솔 괜찮습니다. 조금 칠리하고 브릭 레드가 한 방울 섞여져 있는 혈색 컬러. 요게 솔 컬러고요. 약간 피부 중명도의 봄웜 소프트 분들이 가을에 걸쳐서 자주 쓰는 분들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끼워 쓰기에. 그리고 여름 쿨톤 컬러도 챙겨줬습니다. 테이스티. 아까 전에 이제 베어가 여름 뮤트였다면 테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인 여름 쿨 모두가 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로즈, 레드, 핑크 이런 섞여있는 그런 혈색 립 컬러거든요. 봄 컬러는 이번 네이밍 색감에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고 약간 대체적으로 좀 소프트하고 테이스티만 그 데일리 그런 혈색 립으로 여름 라이트 분들이 살짝 분위기용으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소프트하긴 해요. 지금은 계속 붉은기가 올라오죠. 일단은 붉은기를 더 확 눌러야 돼가지고 코랄 스텝으로 확 눌렀어요. 확 눌러놓고 네이밍의 솔을 한번 발라볼게요. 네이밍 솔은 가을 웜톤 분들이 데일리로 가볍게 쓰기에 추천드려요. 가을 소프트한테는 레드 포인트 느낌이고 가을 딥이나 스트롱한테는 자연스러운 혈색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 웜톤이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괜찮고 봄 소프트가 끼워서 쓰기에도 괜찮아요. 계속 덧바르면은 봄이 가을에 바른 것처럼 조금 무게감이 생길 수 있는데 소량만 이렇게 톡톡 넣으면은 가을, 겨울에 좀 분위기 있게 가을 립 봄이 바른 것 같이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샵에서 정민 부원장님이 저한테 2AN의 로지 모카인가? 그 립 틴트 되게 여리여리 연한 거 조금 누디한 거 발라주시더라고요. 이거 예쁘다고 요즘 잘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2AN도 올리브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영 세일 기간 중에서 나온다면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약간 밍밍한 그런 색감이라서 엄청 막 흥미롭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정민쌤이 예쁘다고 하는 거는 다 따라서 해보는 편이기 때문에 꼭 올영 세일 아니더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그 행사가 오렌지 앤 화이트가 드레스 코드라서 오렌지색 니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약간 가을적인 그런 립이 여기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눈에다가 조금 뭘 더 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루미르의 가을 팔레트를 찔끔 좀 얹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미드나잇 애쉬? 이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살짝만 눈을 음영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겠습니다. 미드나잇 애쉬는 약간 맥에서 볼 법한 그런 음영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봄 섀도우가 은은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미드나잇 애쉬의 매력이 100% 담기진 않겠지만 약간 곁다리 느낌으로 저는 좀
쓰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풀로 쓰면은 봄인 제가 소화가 덜 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여기가 약간 이건 진짜 애쉬네요. 약간 겨울쿨 소프트나 여름쿨 소프트 분들이 일부러 조금 가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살짝 곁다리를 조금 끼워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 다크나 조금 웜하긴 한데 그래도 애쉬가 또 약간 온도 많이 안 느껴지는 게 있어서 좀 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탁도 있는 애쉬 계열을 눈꼬리 부분에 해가지고 눈매를 키워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전체로 하면은 좀 저한테 너무 칙칙해지고 그런 용도로 주로 외사 섀도우 팔레트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찌 섀도우 팔레트도 있었잖아요. 근데 구찌는 사실 가성비가 나오진 않거든요. 제가 애쉬 덕후라서 산 거지. 근데 여기는 할인가로 사면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뭔가 맥이나 막 바비브라운 싱글 섀도우의 집합체? 약간 좀 외사 섀도우의 집합체?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이런 섀도우 나와서 엄청 반가운 것 같아요. 깊은 거를 살짝 넣어놓고 그리고 약간 상단에 있는 연한 그런 토프색 같은 걸로 쌍꺼풀 라인을 좀 더 발라줄게요.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 봄 섀도우, 루미르 섀도우 봄 섀도우 위에 올리는 거라서 이 미드나잇 애쉬의 정확한 색감을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완전 백지 상태로 되돌려야지 볼 수는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 여러분들이 주로 쓰던 봄이나 여름 팔레트를 베이스로 깔고 탁도 있는 거를 곁다리를 쓰는 게 그냥 무작정 스모키로 확 가는 것보다는 좀 덜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서 약간 더 여러분도 만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더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좀 힙한 그런 느낌을 가볍게 내볼 수 있거든요. 가을이나 아니면 뭐 가을 딥이나 겨울 다크 이런 분들 여름 딥이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봄 소프트 이런 분들이 좀 힙 느낌 내고 싶으면은 봄 베이스를 깔고 이런 거를 곁다리 쓰는 거죠. 그리고 여름 쿨도 마찬가지로 좀 로지 핑크 같은 거 베이스로 깔고 이런 거를 좀 곁다리로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넣으니까 약간 좀 더 깊어졌어요. 좀 분위기가 좀 더 깊어졌죠? 근데 음영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올해 제가 정말 잘 썼던 섀도우 팔레트 중에 하나가 어바웃톤의 소프트인 것 같아요. 미드나잇 애쉬가 나한테 좀 너무 음영감으로 너무 같다. 솔직히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너무 탁하고 진해서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2차 음영용으로 좀 쓰는 용도로 어바웃톤의 소프트가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 아마 10,000원대일걸요? 15,000원 이 정도 아닐까요? 근데 괜찮은 알짜배기 컬러들이 많아서 저 말고도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가 끼워 쓰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약간 더 단촐하게 음영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소프트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활용도가 좋거든요. 눈썹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거 언젠가는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써본 국내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팔레트 중 하나입니다. 미드나잇 애쉬는 말해 뭐예요? 약간 한국에 세포라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세포라의 막 타르트라든지 후다뷰티 같은 그런 외사 음영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이제 백화점에밖에 없잖아요. 그런 느낌, 백화점이나 외사 느낌 내고 싶을 때 미드나잇 애쉬 추천드려요. 샴푸 제가 평상시에 쓰는 샴푸가 오특으로 떴어요. 라보에이지 두피 강화 샴푸. 저는 요거가 제가 두피가 좀 지성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수부지. 두피도 이어져서 수부지인데 그래서 제가 좀 키도 작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막 저녁이 됐을 때 내 두피에서 UV 나오면서 혹시 냄새 나진 않을까?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보에이지가 정수리 냄새를 가장 민트로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두피도 시원하고 기름도 많이 안 나오게 해주고 그렇다고 엄청 건조하진 않고 물론 극건성한테는 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닥터포 헤어 샴푸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이나 이런 두피 관리 하고 싶으신 분들 청결하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첫째 날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닥터포 헤어의 폴리즌 시크닝 스칼프 세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 오늘도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 쌩쌩 부는 추운 시기에는
두피에 이제 유분은 둘째치고 각질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각질 안 올라오게 보습을 좀 챙겨주면서 머리카락이 좀 더 건강하게 두껍게 날 수 있게 수분도 공급을 해줘가지고 되게 요즘에 잘 쓰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저도 요거는 다 쓰면은 무조건 재구매하려고 하고요. 겨울철에는 최소한 두피에 뭔가 수분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쯤은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굴 피부랑 두피 가죽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감고 밖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데 나가면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두피는 꼭 같이 수분을 챙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진지해졌나? 어쨌든 미리 챙겨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두요. 그리고 유시물 치약이 나왔는데 저 유시물 치약은 매번 올영 세일마다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특으로 뜰 줄 모르고 유시물 치약은 약간 가격을 더 주고 샀거든요. 그때도 할인하고 있긴 했었어요. 제가 그저께 샀나 그랬는데 저처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아가 쉽게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유시물 치약으로 해주면은 좀 노란기 완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제가 되게 쉽게 누렁이 되는데 조금 보통리 정도로 그렇게 해줘가지고 저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잘 쓰고 있고 진짜 10개도 넘게 재구매하는 진짜 효자템입니다. 근데 파스처럼 화해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시원한데 매운 거 싫어하면은 처음에 약간 적응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화한 거 안 좋아하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특으로 토리든 다이브인 포맨 저분자 히알루론산 올인원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름에 테스트 해봤었는데 만사 귀찮은 지성분들 있죠. 그러면 여자분들이라도 한꺼번에 그냥 하나만 딱 바르고 싶다. 아니면 스킨하고 이거 하나만 바르고 싶고 나는 사계절 내내 유분이 좀 금방 올라오는 편이다 하면은 끈적이지 않으면서 산뜻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올인원 제품이라서 남자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순하면서 가벼우면서 수분은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지성분들한테 올인원 제품 추천드려요. 이 여름이었으면 좀 더 수부지까지 이것도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괜찮고 남자분들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리 제가 눈화장도 되어 있고 색조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서 조금 보통 때보다 약간 짧게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은 또 괜찮은 새로운 색조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또 괜찮은 제품들 추천으로 왕창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날 괜찮은 거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또 봐요. 안녕!